자, 이제 다시 진도 조금만 나갈게요. 자, 우리 산지 지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산지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산지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뭐 체계를 잡고 뭔가를 분류하고 뭔가 이론을 세우는 거잖아요. 자, 학자들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것저것 분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맥을 봤더니 1차 산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맥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할 건데 1차 산맥하고 2차 산맥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당연히 1차 산맥이 더 중요하죠. 얘가 더 높고 험하고 연속성이 뚜렷하니까 그 얘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얘는 그렇지 않더라, 상대되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1차 산맥이 만들어진 원인을 봤더니 얘는 융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진 산맥이죠. 융기.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높다 낮다. 1차 산맥이 당연히 높다. 자, 높고 경사도 급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높고 험준하다고 표현을 해요. 높고 험준하다. 자, 그 다음에 이런 1차 산맥은 사람들이 넘어다니기 힘드니까 1차 산맥을 기준으로 뭐가 나뉘냐면요, 생활권이 구분이 돼요. 생활권이 구분이 된다. 자, 우리가 일단은 할 때 영남지방하고 호남지방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네. 자,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은 어떤 산맥을 기준으로 나뉜다? 태백산맥 말고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나뉘었잖아요. 1차 산맥은 사람이 넘어다니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단 1차 산맥을 쭉 한번 적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뉘는 생활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는 하지 않아요? 이거 했다고요? 했어? 뭐야? 시간 남아서 했어요? 그러면 이건 한 번에 넘어가시면 되네. 넘어갈게요. 자, 우리 관서지방, 관동지방, 그다음에 관동지방 했었잖아. 원래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생활권을 구분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분수계라고 하는 개념 배웠죠? 분수계. 주변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하천이 나뉘더라. 그런데 우리가 분수계에는 조그마한 분수계도 있고 큰 분수계도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관악산이 이렇게 있고 산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능선과 능선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계곡이 있잖아요. 얘는 되게 조그마한 분수계예요. 얘하고 나뉘는 경계가 되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한강이 있고 이쪽에 낙동강이 있어요. 큰 강도 중간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큰 강을 나누는 경계가 어떤 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소백산맥, 태백산맥 이런 큰 산줄기가 낙동강과 한강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계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1차 산맥이 제일 큰 분수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산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그러냐면 굉장히 커다란 분수계다. 대분수계가 된다. 대분수계라 그래요. 용어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산맥 이름 쭉 적어줬었나요 혹시? 1차 산맥이 어떤 게 1차 산맥인지? 적어줄게요. 적어줬어? 적어줬네. 2차 산맥이 어떤 게 있는지 태백산맥, 소백산맥, 남림산맥, 함경산맥, 마찰령산맥.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2차 산맥은 그냥 말로만 할게요. 하나만 적고. 자, 2차 산맥이 형성된 원인이 뭐냐면 차별 침식 때문에 형성이 됐고요. 얘는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여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이 산맥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뚜렷하다, 미약하다. 미약하다. 그 다음에 해발고도가 낮은 편이다. 1차 산맥이 중요하고 얘는 별로 안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2차 산맥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왜?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1차 산맥, 2차 산맥, 성성 원리를 가지고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산지를 방향을 가지고 구별할 수도 있어요. 방향. 자, 우리가 야오뚱 방향, 중국 방향, 우리가 지금 방향을 몇 번 했었잖아. 그래서 산맥이 뻗어 있는 방향을 가지고 서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야오뚱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슨 방향? 중국 방향으로 뻗어 있는 지질 구조선도 있고 산맥도 있는 거예요. 지질 구조선 때문에 산맥의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건데 방향 중에 한국 방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 방향.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야오뚱 방향이라고 하면은 관련된 지질 시대가 언제예요? 일단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 중생대 송림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송림운동 때 형성된 지질 구조선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는 송림운동 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이 아니라 실제로 산맥이 그 방향으로 뻗어 있으면 얘도 야오뚱 방향 산맥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한에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들 있죠. 얘가 야오뚱 방향 산맥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자, 지질 구조선하고 큰 관련은 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뻗어 있는 굉장히 높고험한 1차 산맥이 있어요. 얘도 야오뚱 방향 산맥이에요. 방향이 같으니까. 자, 이 산맥 이름이 뭐예요? 얘 산맥 이름 1차 산맥인데 함경산맥. 그래서 함경산맥을 포함해가지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이렇게 동서 방향의 산맥을 야오뚱 방향 산맥이라 그래요. 자, 이 중에 함경산맥만 1차 산맥이고 나머지 건 다 2차 산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국 방향은 언제랑 관련이 있냐면 중생대에 일어난 대보 조산 운동이랑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태백산맥 말고 이렇게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 산맥이 뭐냐면 이 산맥이에요. 자, 이 산맥 이름이 뭐예요? 소백산맥. 자, 그래서 소백산맥을 비롯해가지고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한반도 남쪽에 있는 이런 산맥이 중국 방향 산맥이더라. 자, 근데 나중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방향 산맥도 있는데 자, 우리가 방향은 왜 중요하냐면 땅이 힘을 받으면 그 흔적이 남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송림운동, 대보수산운동 얘는 경동성 요곡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경동성 요곡운동은 한반도가 동쪽하고 서쪽에서 힘을 받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국 방향 남북 방향의 산맥이나 남북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에서 힘을 받았으니까 땅이 이런 식으로 찌그러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산맥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 한국 방향은 경동성 요곡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경동성 요곡 운동. 자,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한국이잖아. 한국이기 때문에 한반도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한반도 방향. 한반도가 지금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보면 완전히 남북은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위로 표시하면 북북서에서 그 반대 방향 동방향으로 뻗어 있는 지질 구조선이나 산맥을 한국 방향이라 그래요. 자, 그럼 대표적인 한국 방향 산맥 처음 나왔으니까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 산맥 무슨 산맥이에요? 아, 이건 다 알잖아. 태백산맥. 야,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가 자꾸 엉뚱한 답이 나오면 선생님이 당황해. 태백산맥. 이 산맥 이름이 관서지방과 광복지방을 나누는 산맥. 얘가 낭림산맥. 얘하고 얘는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남북으로 뻗어 있는 조그마한 산맥이 있어요. 무슨 산맥? 마철령 산맥. 마철령 산맥. 자, 이 산맥 이름은 실제로 잘 안 물어보지만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얘를 이렇게 가라고 해놓고 이 마철령 산맥을 얘는 중국 방향 산맥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또는 얘 소백 산맥을 A라고 보내놓고 A는 한국 방향 산맥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다음 태백 산맥에 보면은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설악산이 여기에 있어요. 설악산은 중국 방향 산지에 포함된다. 맞다, 틀리다? 설악산은 중국 방향 산지에 포함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한국 방향 산맥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맥 이름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위치를 외우시고 어디로 뻗어 있는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쌤이 안 나와요. 괜찮아. 나 찍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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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 보여요. 괜찮아. 뭐요? 그럼 어디가 보여 지금? 이쪽 아니, 딱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기까지. 이거 어차피 보는 사람 있어요? 가봤어요. 들어갔는데 댓글이 더 웃기더라고요. 댓글이 어떻게 됐었지? 뭐지?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누가 닮았다. 어떤 다른 사람이 진짜 그거 보고 댓글 달면 닮았어? 댓글 달아주세요. 어려운 댓글 환경에서 달아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댓글 달아줄 거예요. 어려운 아, 네. 환경에서 수고. 나 블로그 잘 안 해. 이천 사람은 달아줄 건데. 아니 할 때는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선생님 사진 찍는 건 내가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나중에 정말 나이 먹어서 내가 젊었을 때 어땠나 이렇게 돌아볼 때 그 다운받아놔야 되는데 기억력의 비밀. 그거 봤어요. 봤다고? 언제? 저번에 찾아서. 찾아서 봤다고? 결정이 대단하다. 진짜 열정이 대단하다. 쉽게 나오는데. 그래 한 2분 정도 나오잖아 짧게. 막 그 자리 배치 바꿔놓으면 예전에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맞추는 그거 하면서 나와서 다 맞추겠어요. 다 맞추셨어. 오, 이제 왜 그래? 이게 9만 원의 힘이에요. 저희도 해요. 그걸 왜? 난 이제 못하신대. 그래 막 내가 그 첫 시간에 말했잖아. 뭘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 관심이 아니고 이거 우리도 9만 원을 주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진짜 웃겼어. 내가 그렇게 거부했거든. 출연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찍자고 찍자고 찍은 건데 원래 그렇게 찍으려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9만 원에 내 몸을 팔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 미리 말해서 다행인데 전했던 학교에서는 진로 시간에 선생님이 보통 동영상 틀어주시고 그러잖아. 그걸 애들한테 틀어준 거야. 갑자기 가는데 애들이 야 선생님이야 그러더니만 내가 지를 어떻게 한다고 딱 가리고 선생님 제 이름 뭐예요? 어떻게 알아 내가?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모르죠. 지금 나 선생님이 이게 약간 여유가 있으면 애들 이름도 외우고 그럴 텐데 사진 찍고 다니는데. 그게 내가 지금 여러 복잡한 게 좀 있어요. 이게 막 엑셀하고 싸우는 중이야. 아직도요? 근데 아직까지 내 엑셀에 지진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야, 너 때문에 그 앞으로 계속 소문해야 되잖아. 네가 방금 수업 안 해서 잔다며.
헐. 이지수 헐. 이름 들리라고 일부러. 자,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내용 복습할게요. 우리가 1단원에 산경도하고 산맥도하고 우리가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는 우리가 산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산경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산맥을 배웠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내용을 지금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산경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의 산을 바라봤던 인식 체계예요. 전통적인 관점이죠. 그에 비해서 산맥도는 어디에서 쓰는 관점이냐면 지형학에서 쓰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내화뚱방 지질구조선이 어떻고 그 내용을 뭐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잖아. 지형학에서 쓰는 방법, 우리 전통적인 산지 인식 체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렇게 우리 땅을 바라봤을 때 실제 지형을 바탕으로 산줄기의 체계를 잡았죠. 땅 위에 그대로 있는 대로 보고서 그에 비해서 얘는 땅속 지하를 기준으로 산지의 체계를 잡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질구조선과 지질구조선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그 가운데에 산맥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다 이렇게 조사해 본 다음에 그냥 여기다 선을 긋고 무슨 산맥이라고 그냥 글씨를 붙인 거예요. 이론상은 맞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하에 있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렸냐면 지질 구조선을 기준으로 산줄기의 체계를 잡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산경도는 실제 지형을 중요하게 여기긴 했는데 산줄기가 기가 흐르는 통로라고 봤었죠. 그리고 얘는 산줄기에 무엇을 강조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자, 얘는 산줄기에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산줄기의 방향성. 얘가 어디로 뻗어 있느냐? 어디로 뻗어 있는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어느 쪽에서 힘이 작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자원을 관리해야 돼요. 물을 관리해야 돼. 산경도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산맥도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산경도. 물은 실제 지형에 따라 흐르잖아요. 얘는 실제 지형하고 다를 수도 있어. 땅속을 기준으로 그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지하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싶어요. 지하 자원을 더 탐파하고 싶어. 어떤 지도를 이용해야 돼? 당연히 산맥도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지형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산경도를 이용해야 돼요? 산맥도를 이용해야 돼요? 당연히 산맥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성림운동도 나오고 대모조사운동도 나오고 경동성 요구운동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리 시간에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거하고 상관없이 이걸 안 가르치면 아마 선생님의 밥줄이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형학 지리 시간에는 산맥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냥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산맥도와 산경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아마 내신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거라고. 아마도. 야, 지수가 다른 시간에도 잠을 자나? 네. 아, 그래? 너 지금 눈에 오늘 지금 오비 수업인데 최소한 3시간 잤다고 써있어. 눈에. 원래 순서래요. 자, 이제 우리가 약간 번외편인데, 우리가 519 사이즈를 한번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수능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으니까 상식 수준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산맥도는 실제 지형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은, 우리가 맨날 산맥도를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서 산맥도를 보고서 아 이게 우리의 실제 지형이구나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서 딱 중요한 군데 세 군데만 이렇게 알려줄게요. 그냥 이건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산맥도하고 실제 지형하고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대구예요, 대구광역시. 자, 대구가 뭘로 유명해요? 자, 우리 지금 지형하고 있죠. 대구 더운 거. 아, 그쵸. 대구가 더워. 왜 더워요? 아, 대구가 분지 나서 덥잖아요. 자, 물론 아까 이제 다 사과 얘기가 나왔는데, 자, 현재 지금 대구가 사과를 재배하지 않아요. 자, 사과는 원래 약간 추운데 서늘한 데서 자라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사과나무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사과가 잘 안 열린대요. 그거 다 뽑아버리고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가 어디가 유명해? 과천? 저 서울인다. 사과가 어디 사과가 유명해요? 아, 충주 사과가 유명해요. 지금은 충청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은 강원도에서 사과를 재배해요. 더 올라갈 거야. 자, 아무튼 그건 이제 사과는 대구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 분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땅. 근데 우리가 산 맥도를 보면은 대구가 여기거든요. 호랑이 꼬리 안쪽이 대구예요. 지도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산맥도를 보면 대구가 분지예요, 아니에요? 남해안이 뻥 뚫렸잖아. 산맥도에 보면 지금 여기 남쪽에 산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구는 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맥도하고 실제 지형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맥도를 보고 우리 땅덩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지질 구선을 바탕으로 그냥 그려놓은 거야. 그냥 선을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촬영산맥 한번 찾아볼게요. 촬영산맥. 자, 촬영산맥을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55페이지 지도에서 촬영산맥 한번 찾아보세요. 촬영산맥. 자, 촬영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재밌게도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남한강이. 자, 만약에 촬영산맥에 실제로 산줄기가 있으면 하천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남한강이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있죠. 여기는 실제로 산줄기가 없어요. 산줄기가 끊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산맥도에서는 촬영산맥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산줄기가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더라. 산맥이라고 써 있지만 산이 없을 수도 있더라. 대표적인 동네예요. 자, 그 이유 설명할게요. 자, 어떤 식이냐면 신생대 초예요. 신생대 초. 자, 고개 들고 신생대 초인데 신생대 초에 대체로 평평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당시에 여기에 하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하천은 있었죠. 하늘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게 모여서 흘러가는 게 하천이니까. 자,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융기를 했잖아요. 자, 얘가 서서히 융기하는 동안 흐르고 있던 하천이 바닥을 계속 깎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줄기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으면 이 겹치는 부분 있죠? 하천이 깎아가지고 산줄기가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기도 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촬영산맥보다 남한강이 먼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촬영산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촬영산맥하고 남한강의 관계가 좀 묘해서 남한강이 촬영산맥을 자르고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아닌데 이런 비슷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 알죠? 미국에 있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른 방 보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미국 가면 보통 많이 가요. 되게 유명한 계곡이거든요. 계곡이 얼마나 일단 크냐면 계곡이 일단 구불구불하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길이가 400km가 넘어가요. 서울에서 부산만큼 멀어요. 계곡 하나가. 그 다음에 계곡을 봤더니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볼게요. 단면도를 잘라봤더니 되게 평평한 고원이야. 고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골짜기의 깊이가 1000m가 넘어가요.
관악산이 630m거든요. 관악산보다도 훨씬 높은 계곡인데 여기가 거의 절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이렇게 퇴적층이라서 여기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다 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고원이라 그랬잖아요. 콜로라도 고원이에요. 이 강은 콜로라도 강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그냥 위성에서 보잖아. 콜로라도 고원을 강이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가 옛날에는 낮고 평평한 땅이었거든요. 낮고 평평할 때 얘가 이제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는데 얘가 서서히 융기하는 동안 얘가 그냥 계속 아래를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고원을 하천이 이렇게 자르고 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물이 있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몇백만 년 동안 지금 이 하천이 계곡을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지형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산맥도하고. 근데 이게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형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엉터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지리를 제대로 안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자, 일단 이렇게 두 군데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중에 가서 말하겠지만 일단 정읍이라고 적어주세요. 정읍이라고. 자, 다른 방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 동덕여고는 좀 스케일이 크더라고. 보통 학교 교과에 산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동덕여고 교과는 백두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학교 교과가 근처에 있는 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고향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에 노령산맥이 들어갔어요. 노령산맥. 노령산맥. 근데 실제로 노령산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산맥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지질 구순을 보면 이렇게 지질 구순이 있지만 실제로 가면 거기에 산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교과에만 등장하는 가상 산맥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래도 지금은 뭐 설명 길게 하긴 그렇고요. 나중에 다 설치할 때 나올 부분이니까 이렇게만 좀 적어주세요. 실제 지형하고 일치하지 않더라.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뭐한데? 이르고 싶어. 우리 14반 TV에 가면은요 여기에 이쪽이구나. 이쪽에 머리 조심이라고 써 있어요. 왜 써 있냐고 한번 가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내가 거기다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혹이 이만하게 난 적이 있어. 들리죠? 어쩔 수 없지 뭐. 뜯었어 지하에. 이렇게. 근데 뭐 많이 먹잖아. 그 지하에 진실 지하에 거야. 그만해요 누구야? 힘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뭘 안 돼? 오늘 한진솔 너무 힘들어. 농구에서. 아니 원래 다비실 농구에서. 다비시 농구했다고요? 다비시 원래 체육이었어? 네. 근데 우리 팀만 있는 건 맞아. 우리만 있는 거. 우리 재미없었어. 우리는 앉아서. 남녀 공학이면 선생님이 가끔 체육 시간에 나가서 같이 뛰거든. 근데 하는데 얘기했나? 선생님 원래 배드민턴 치기 전에 농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겉보기랑 달리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피드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가끔 가다가 이제 몸싸움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구경하는 여자애들이 분명히 내가 막 10대 2, 막 2도 있거든요. 6대 1 해가지고. 근데 여자애들이 보기에는 왜 선생님은 맨날 당하기만 해요? 부딪히면 튕겨나가고 내가 이기고 있는데. 약하다고요? 약해 보여요. 나 겁나 세. 겁나 그래. 나중에 예전에 그 남녀 공학에서 이제 남자애들이 농구를 하잖아, 1대1로 하잖아. 그럼 남자애들이 처음에 덤비다가 좀 지나면 이제 도망가네요. 지금 여보라고 와.
아, 요구라고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선생님 농구를 몇 년을 했는데. 선생님 배드민턴보다 농구를 더 잘해요. 선생님 배드민턴 한 번 본 적 있잖아. 배드민턴은 이제 친지 한 1년 반 좀 넘었고요. 농구를 10년 넘게 했어. 그런 사람들의 영예요. 누구랑? 오늘 시합 언제예요? 어떤 시합? 뭐 저희만 아, 그럼 취소됐어. 아, 그 선생님이 워낙 잘 치셔. 1대1 단식하면 선생님이 한 반절 점수 한 하프 게임 되나 안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잘하셔.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농구로 시작해야 농구하면 내가 이겨.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쉬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누가 보면 공부 정말 겁나 열심히 하는 거 알겠다. 나도 열심히 했어요. 자, 잔나 좀 깨워주고, 자, 여기 보시고, 마지막, 조금만 내용 더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려운 내용 다 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산지의 특색,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할게요. 또 우리가 교재는 53페이지, 제일 앞에 부분. 자, 교재 순서가 좀 이게 엉터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 교재 순서대로 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나라 산지 특색을 봤더니 첫 번째, 우리나라 산지는 경동 지형이라고 말을 해요. 좌우 대칭이 아니라 좌우가 비대칭이라고.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아요? 서쪽이 높아요? 동쪽이 높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산은 높이가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굉장히 낮은 편이다. 자,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몇 미터? 8,848m. 8,848m. 자, 우리나라 관악산의 지금 높이 632m. 그 다음 우리나라 백두산의 높이 2,744m.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산의 높이가 대체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산이 낮다, 낮을 저자를 써서 우리나라의 산은 저산성 산지라고 불러요. 저산성 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하천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천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아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큰 강들은 대부분 어디로 흘러간다? 황해 다음에 동해 중에 동쪽이 높으니까 물은 서쪽으로 흐르겠죠. 우리나라 큰 하천들은 황해로 흘러가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하천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봤더니, 자, 지도 있는 사람은 지도 꺼내시고요. 없는 사람은 나중에 지금 적어주는 하천들 위치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 강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큰 강 6개를 6대 하천이라 그래요. 지도 중에 하천 지도가 있는 걸 꺼내서 뭐 필기할 건 없어요. 그냥 하천의 위치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6대 하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강 쭉 한번 불러보세요. 큰 강, 안강, 그 다음에 낙동강, 그 다음에 두만강, 소양강은 아니고 소양강은 한 강에 포함이 돼요. 금강, 그 다음에 압록강. 하나 남았네요. 하나가 대동강. 자, 이렇게가 우리나라 일단 6대 하천이에요. 근데 아까 누가 소양강 그랬죠? 자, 하나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안양천 있죠? 안양천이 쭉 흘러가면 어디하고 만나요? 안양천이 결국 한강으로 흘러가잖아요. 안양 따라서 쭉 가면 결국 한강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강이라고 보통 말을 할 때는 한강으로 흘러드는 모든 물줄기를 포함해서 한강이라 그래요. 또 우리가 한강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북쪽에 북한강, 남쪽에 남한강,
그냥 보통 한강이라고 말할 때는 북한강과 남한강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한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강이 북한강과 소양강으로 나뉘어져요. 이 소양강도 한강이에요. 오케이? 물론 소양강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만 소양강이고요. 한강이라고 그럴 때는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위치만 파악할게요. 자,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 1번 하천 이름이 뭐예요? 얘가 압록강이에요. 왜? 얘가 1번 하천 압록강이라고. 자, 우리가 나눠준 지도 중에 하천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확인해도 좋고 나중에 꼭 이건 확인해 봐야 돼요. 큰 강은 시험에서 직접 물어봐요. 실제로 수능에서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 우리나라 6대 하천 중에 4개가 황해로 올라간다. 맞냐 틀리냐 물어봤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 아니야. 6대 하천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외우는 거야. 야, 선생님 국민학교 나왔거든?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왔잖아. 뭐 하긴 학교 다녔겠지. 자, 1번 하천 압록강. 다시 백두산에서 동해로 흐르는 2번 하천. 얘가 두만강. 압록강과 두만강. 강 이름은 모르더라도 위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리는 제일 중요한 건 위치예요. 위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지나가는 강. 얘가 대동강이죠. 자, 대동누춘군은 여기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이 있다 그래서 대동누춘군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말이잖아, 대동누춘군. 네. 중생대 배웠었잖아. 네. 단어 기억나시죠? 얼핏. 대동누춘군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4번 강. 얘가 한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흐르는 한강. 당연히 여기에 이제 서울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서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의 경계로 흘러가는 강. 얘가 금강이에요. 얘가 금강. 그 다음에 여기 소백산맥 안쪽으로 해가지고 대구를 지나서 부산까지 흘러가는 강. 6번 강이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